안녕하세요. 토픽 마스터 패턴 듣기 2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뭐뭐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 유형은 대상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로 토픽 듣기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 유형은 설명 또는 이유를 묻는 문제로 이 두 가지는 듣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이 주로 출제되며 동물, 자연, 문화유산과 같은 설명 중심의 내용이 자주 출제돼요. 그럼 먼저 토픽 기출문제를 듣고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듣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잘 듣고 문제를 풀었나요? 그럼 문제를 좀 더 쉽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마스터 패턴을 설명할게요. 정답을 찾는 마스터 패턴. 마스터 패턴 첫 번째, 문제 유형과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문제 유형이 이유인지 설명인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선택지를 확인합니다. 자, 문제 유형이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일 때는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 확인하고 중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일 때는 내용과 100% 일치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설명 문제를 볼게요. 자, 종묘 정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설명 문제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지붕이 곡선 형태로 휘어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지붕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기둥에 화려한 색이 사용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둥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제사를 지내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것처럼요, 서로 다른 설명 요소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정보를 기억한 상태에서 듣기를 잘 들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듣기에서요, 우리가 같이 듣기를 들었어요. 자, 같이 볼까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도심 한가운데요.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있어요. 조선의 역대 왕과 지금까지의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름이에요.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앞으로 마주한 순간 엄청 커요. 크기와 위험에 우리가 압도돼요. 그래서 보고 와 멋있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로 길이만 101m래요. 진짜 넓죠.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 좌우가
완전히 똑같아요.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우와, 진짜 멋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여러분 화려하다의 반대말이 단아하다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화려한 색깔, 빨간색 이런 거 말고요. 약간 하얀색, 검은색 이런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종묘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조용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와 같은 100% 일치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지붕이 곡선 형태로 휘어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붕 얘기한 곳을 찾아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지붕,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대요. 곡선, 직선 같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 없고요. 2번, 기둥에 화려한 색이 사용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기둥 얘기를 같이 볼까요? 기둥.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번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라고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위치 봤어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어디라고요?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정전, 이름,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요. 다른 선택지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눈 덮인 설산 같은 소금더미.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 장인이 묵묵히 일하는 이곳 염전. 드넓은 갯벌에 칸막이를 만들고 바닷물을 가둬 놓았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염전 바닥에 하얀 정육면체 결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태양이 좀 더 머물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 소금 결정이 눈처럼 쌓인다. 이제 소금을 수확할 시간. 염전 일꾼은 끌개로 부지런히 염전바닥 가득한 소금 결정을 모아 한데 쌓아 놓는다. 포장하기 전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더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윽고 긴 인내의 끝에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소금이 탄생한다. 2번 문제는 소금을 한 곳에 쌓아두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설명 문제가 아니라 이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도 다르게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유형과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문제 유형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확인해요. 자, 소금을 한 곳에 쌓아두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자, 선택지. 염전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염전 이런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홍보하기 위해 라고 얘기하고요. 2번, 다른 염전으로 옮기기 위해. 3번, 소금 생산량, 소금을 만드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 4번 소금에 남아있는 물기, 물을 없애기 위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택지의 내용도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 확인하고 중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소금을 한 곳에 쌓아두는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소금 중요하고요. 한 곳에, 그쵸? 그리고 쌓아두다. 이 키워드 3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요. 듣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오는 곳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보고 이야기할까요? 자, 눈 덮인 설상 같은 소금 더미. 더미는요, 소금, 물건을 이렇게 쌓아둔 곳을 더미라고 얘기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 장인, 소금을 잘 만드는 사람. 이 묵묵히, 열심히, 조용히 일하는 이곳 염전. 드넓은 갯벌에 칸막이를 만들고요. 바닷물을 가둬놓아요. 가둬놓았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없어지면서 염전 바닥에 하얀 정육면체 결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모양 알죠? 우리 소금 먹잖아요. 그 소금 모양, 정육면체 결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태양이 좀 더 머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 소금 결정이 눈처럼 이렇게 쌓인다. 이제 소금을 수확할 시간. 여러분, 소금을 이제 내가 잘했어요. 그럼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염전 일꾼은 끌개로요. 부지런히 염전 바닥 가득한 소금 결정을 모아서요. 한 대 쌓아놓아요. 포장하기 전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 물을 조금이라도 더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윽고 긴 인내, 기다림의 끝에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소금이 탄생한다, 생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를 잘 들었잖아요. 키워드를 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포장하기 전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더 제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뭘 들었어야 돼요? 한 대 쌓아놓는다. 이 키워드와 같은 거를 듣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그렇죠. 4번이 됩니다. 소금에 남아있는 수분, 같은 말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전 연습을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인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습지입니다. 순천만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남북으로 30km, 동서로 20km나 되는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향해 길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수로와 어울려 사진 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풍경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해질녘의 노을이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갈대밭은 새들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 140종이 넘는 조류가 관찰되는 최고의 자연 생태 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저쪽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오르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잘 듣고 문제를 풀었나요? 그럼 마스터 패턴을 적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순천만이 10대 낙조 풍경으로 선정된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해서요. 이유에 대한 것을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1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2번, 바다와 어우러진 저녁 노을, 해가 떨어지는 거. 노을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3번, 특이한 형태, 조금 다른 모양, 특이한 형태의 갯벌이 펼쳐져서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4번, 넓은 갈대밭이 새들의 먹이 공급처, 먹이를 주는 곳과 둥지, 사는 곳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지도 잘 기억을 해서요. 듣기를 들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 확인하고 중요 키워드를 확인해야 돼요. 자, 무엇에 대한 이유였어요? 순천만이 10대 낙조 풍경으로 선정된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중요 키워드는 순천만, 10대 낙조 풍경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서요. 듣기를 들을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을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볼게요. 이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인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있는 순천만 습지입니다 라고 해요. 습지는 물기가 있는 땅, 물이 있는 땅이에요. 순천만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남북으로 30km, 동서로 20km나 되는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바다를 향해 길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수로, 수로는 물이 다니는 길이에요. 수로와 어울려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풍경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해질녘의 노을이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넓은 갈대밭은 새들에게 먹이와 서식처, 쉴 곳, 잘 곳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140종이 넘는 조류가 새가요. 관찰되는 최고의 자연 생태 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저쪽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 해가 떨어지는 거, 일몰과 수많은 철새들이, 여러분 새들 중에서요. 자, 날씨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름에 움직이고요. 겨울에 움직여요. 날씨에 따라 움직이는 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철새라고 얘기합니다. 철새들이 날아오르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와, 진짜 멋있다 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요. 이 순천만 10대 낙조 풍경이 나오는 곳을 잘 들었어야 돼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쵸? 자, 10대 낙조 풍경이 나와요. 자, 바다를 향해 길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수로와 어울려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풍경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해질녘의 노을이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정이 되었어요. 왜요? 이유가 같이 나와요. 이 이유와 같은 선택지를 고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왜요? 바다와 어울려졌어요. 그리고 해질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워요 라고 이유를 얘기했고요. 여기서 얘기하죠. 바다와 어우러진 저녁 노을의 풍경이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정확한 답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실전 연습을 풀어볼게요. 자, 먼저 듣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라니는 사슴과에 속하는 초식 동물로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아주 잘 합니다. 고라니는 노루와 비슷하지만 뿔이 없는 대신 송곳니가 매우 길고 대부분의 포유동물처럼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또한 귀소 본능이 있어 서식지를 되도록 벗어나지 않거나 나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고라니의 털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속털이 없고 겉에만 털이 있는데 털갈이를 해서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속털이 없는 안쪽의 빈 공간에는 공기를 넣어 부풀리거나 줄이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즉,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추운 사계절 변화가 명확한 온대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체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풀었나요? 그럼 마스터 패턴을 적용해서 같이 풀어볼까요? 자, 고라니의 털이 여름과 겨울에 다른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유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선택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먹이 사냥에 필요한 신체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잡아요. 그거에 필요한 신체, 우리 몸에 변화를 주기 위해 라고 얘기하고요. 2번, 다른 동물처럼 뿔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라고 얘기해요. 3번, 육지에서나 물에서나 움직이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4번, 계절의 변화에 맞는 털을 갈아요. 털을 가는 걸 털갈이라고 얘기합니다. 털을 갈아서 체온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 확인하고 중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봤겠죠? 고라니의 털이 여름과 겨울에 다른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키워드가 어디예요? 털, 여름, 겨울. 이런 키워드를 잘 들어서 듣기에서 이 키워드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라니, 동물이에요. 고라니는 사슴과에 속하는 초식동물. 풀, 채소만 먹어요. 초식동물로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아주 잘합니다. 고라니는 노루, 얘도 동물 이름이에요. 노루와 비슷하지만 뿔이 없어요. 없는 대신 송곳니, 여러분 드라큘라 알죠? 송곳니가 매우 길고 대부분의 포유동물처럼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또한 귀소 본능이 있어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갔어요. 그래도 나는 집에 가야지. 여러분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취했어요. 그래도 나는 집에는 잘 가. 이게 귀소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이 있어 서식지를 되도록 벗어나지 않거나 나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고라니의 털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속 안에 털이 없고요. 겉에만 털이 있는데 털갈이를 해서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속털이 없는 안쪽에 빈 공간에는요, 공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거나 줄여요. 그러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즉,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추운 사계절의 변화가 명확한 온대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체적 구조, 몸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털, 여름, 겨울이 나오는 곳에 집중해서 듣기를 들었어야 돼요. 자, 여기겠죠, 여러분? 털 나왔고요. 여름, 겨울 나왔어요. 털갈이를 해서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죠. 안쪽에 빈 공간에는 공기를 넣어 부풀리거나 줄이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지를 고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계절이 변해요. 여름이 되고요. 겨울이 돼요. 그러면 맞는 털갈이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털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아닌 거, 왜 아닌지 한번 볼까요? 먹이 사냥에 필요한 신체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냥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2번, 다른 동물처럼 뿔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 뿔 이야기를 나오지만 털 이야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3번, 육지에서나 물에서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영 이야기는 나왔는데요. 이게 털의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은 뭐뭐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유형을 마스터 패턴으로 정리했어요. 듣기 전에요. 문제 유형과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면 듣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유 문제는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 확인하고 중요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 듣기를 들어야 되고요. 설명 문제는 100% 일치하는 선택지를 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도 이 유형을 쉽게 풀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듣기 유형을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봐요. 당신을 위한 한국어 마스터 토픽.